자, 제 2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강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산이라는 표현은,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관리회계에서 이 예산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계획과 통제활동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경영관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152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예산은 기업의 경영계획은 경영활동을 위한 자원의 취득과 이윤 창출을 위한 자원 사용에 대한 목표를 의미하고, 예산은 화폐 금액으로 제시된 기업의 경영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와 같은 기업의 경영계획은 경영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면서, 예산은 미래의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의 경영계획을 공식적으로 화폐 단위로 수치화, 계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다음 152페이지 예산의 기능은 계획 기능, 조정과 의사소통 기능, 통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획 기능이란 것은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성장과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때 예산은 미래의 경영 활동에 대한 기대 성과인 동시에 경영 목표로서 기업의 구성원과 부문이 경영 활동에 의해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과를 재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능이 있고, 다음 두 번째 153페이지를 보면요, 조정과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은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담당하는, 그리고 달성해야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다른 부분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별 경영자는 예산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부문들과 계획과 통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게 된다 하는 부분. 다음 세 번째,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 기능. 통제 기능은 경영 통제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 분석, 갭 어널리시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문과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 및 사전에 설정된 계획의 검토를 위한 피드백 기능을 포함한다. 차이 분석,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차이 분석, 갭 어널리시스. 그리고 154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의 조건이 우리 교재 144페이지, 1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종합예산은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예산, 영어로는 마스터 바짓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예산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 1년, 1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을 말합니다. 이 종합예산은 기업의 장기 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단기 예산으로서 판매나 생산, 구매, 관리 등 기업의 모든 부분의 예산을 종합해서 예산 손익계산서, 예산 재무상태표 및 예산 현금 흐름표 등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예산을 편성할 때는 판매 예측부터 먼저 시작해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가, 그죠?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작성 순서를 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157페이지 보면 이러한 종합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그리고 자문적 예산 편성, 그리고 참여적 예산 편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이란 것은, 그죠? 경영자나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하위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위 하달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정당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적 예산 편성은 최고 경영자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관해서 부문 경영자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종 예산의 확정은 최고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문만 받되 마지막 결정은 최고 경영자가 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참여적 예산 편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참여적 예산 편성은 이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서 모든 계층의 경영자, 그리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최종적인 예산은 부문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들 모두 수용하는 경우에 확정하는 하위 상달시 버튼업 방식으로 하는 것을 참여적 예산 편성이라고 하고, 이 참여적 예산 편성은 그죠?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스스로 노력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Y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교재 158페이지 예산의 구조. 예산의 구조는 1강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영업 예산과 재무 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업 예산이란 것은 판매 예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 매출액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제품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래서 매출원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고 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예산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이런 과정으로 된다 하는 얘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업예산에서 예산 손해계산서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예산은 예산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부분 예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산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영업활동에 의한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파악해서 작성을 하는데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른 재무상태의 변동은 주로 현금과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재무예산은 자본예산, 현금예산, 예산 재무상태표, 예산 현금 흐름표 통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재무예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영업예산의 구조,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자, 예산은 종합예산은 영업예산과 재무예산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영업예산은요, 장기 판매 예측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른 단기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판매 예산부터 수립을 한다,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판매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를 들면 올해가 2020년이고 내년이 2021년도다. 그러면 2021년도 우리 영업 예산을 수립할 적에, 편성할 적에 우리의 예상 매출액, 다시 말하면 목표 매출액, 총수익 금액은 얼마, 그리고 총수익 금액,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목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 얼마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쯤 예산을 수립해서, 그리고 완성된 제품에 대한 판매나 관리를 위한 예산, 비용이죠. 또 예산을 갖다 지출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의 영업이익은 얼마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영업이익은 얼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산 포괄 손해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교재의 160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종합예산에 부문별 예산 편성의 순서, 과정이 있습니다. 종합예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부문의 활동을 포함하는 경영계획으로서 통상 1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합예산의 예산 재무제표 작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치, 목표, 그죠?를 사용하게 되고, 이 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는 제품 원가 계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는 제품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이다, 그죠? 발생된. 그리고 제품 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의 확보, 제품 생산, 제품 판매에 따른 원가의 흐름을 반영하지만 종합 예산을 구성하는 부문별 예산은 미래에 관한 계획, 다시 말하면 어떤 예상 원가, 그죠? 미래 원가, 예상 원가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제품의 판매 예측, 판매 금액 예측을 기준으로 생산 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원가 요소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종합예산의 부문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판매 예산이 가장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의 부문별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과정, 순서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종합예산의 부문별 예산에서 먼저 판매 부분 예산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매 부분의 예산은요, 판매 예산, 미래 예상 매출액,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차기년도, 내년도의 목표 매출액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내년도의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매하는 제품의 우리의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판매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판매 숫자 곱하기 판매 가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목표 매출액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 판매 가격은 과거 제품의 판매 가격과 예산 기간의 시장의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 원가, 기업의 가격 정책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엄청난 변동을 발생할 때는요, 내년도 예산 수립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 판매량은 우리 기업이 적어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쭉 영업활동, 경영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판매량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의 경쟁의 정도, 또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가격 정책,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판매원들의 자질과 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장기 판매량 추세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판매의 계절적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올여름 작년보다 더 덥다고 얘기하죠. 또 내년 여름은 어떨까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한 외부 환경 요인도 우리가 변수를 고려해서 판매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제가 교재 161페이지 예제 5-1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분기별 예산 판매량 1분기 1000개, 2분기 1500개, 3분기 1200개, 4분기 2000개, 예산 판매 금액이 500원이라 그러면 1분기에는 500원 곱하기 1000개 하면 50만원, 2분기에는 1500개 곱하기 500원 하게 되면 75만원.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 목표 매출액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80만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자, 그리고 생산 부분의 예산. 자, 생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앞서 수립했던, 앞서 편성했던 판매 예산, 다시 말하면 목표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품을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생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상되는 판매량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생산 부분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품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어야 되고, 이 예상 판매량에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회계연도 말에 예상 기말 재고를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율된 기초 재고를 마이너스 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가 생산해야 될 목표 생산량이 산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지, 그죠? 이것도 우리 예제가 교재 162페이지에 5-2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생산부문 예산 편성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 목표 생산량이 결정되면 제조원가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부분의 예산 편성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예산 금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 세 가지 합치면 뭐라 그랬죠? 예, 제조원가의 3요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동원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제품의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합니다. 표준의 단위당 표준원가, 제품의 단위당 표준원가,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생산활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쯤 들어가더라. 직접 재료원가 얼마, 직접 노무원가 얼마, 변동 제조 간접원가 얼마 들어가서 제품의 단위당 표준원가가 얼마쯤 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조원가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한다 하는 것이고, 자, 제조원가 부분은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의 예산, 그죠? 보면은 직접 재료원가의 예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64페이지 보면 직접 노무원가의 예산,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제조간접원가의 예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직접 재료원가 예산을 살펴보면요, 목표 생산량이 필요한 직접 재료의 구입 금액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죠? 그 예산은 목표 구입량, 우리가 직접 재료를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직접 구입하는 직접 원재료의 단위당 예산 가격이 단위당 예산 가격은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만약에 우리가 마카펜을 하나 만드는데 플라스틱 원재료 100g이 들어간다. 그럼 마카펜을 10개 만들면 1000g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원재료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한 개당 100원 곱하기 100g 곱하기 1000원이니까 금액이 만원 10만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 구입 예산은 10만원이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재료의 단위당 예산 가격은 예정 가격 또는 표준원가를 활용해서 설정을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목표 구입량 결정도 제품의 목표 생산량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다. 그리고 직접 재료 구입 예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재료의 단위당 예산 가격, 단가, 1g당 얼마, 또 1kg당 얼마,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직접 재료 목표 구입량을 곱해주면 직접 재료 구입 예산이 나올 수 있고, 또 직접 재료 목표 구입량은 목표 생산을 해내는데 필요한 직접 재료의 수량 플러스 우리가 목표로 사는 기말 재료 수량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기초에 이율된 거, 이것은 불변이다. 그죠? 마이너스 하게 되면 직접 재료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표 생산량이 필요한 직접 재료 수량은 제품의 한 단위당 표준 재료 사용량, 마카펜 하나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원재료가 100g이 들어간다. 그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100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100g 10만 g이니까, 그죠?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재료 소비 예산은 기초의 직접 재료 재고액에다가 직접 재료 구입 예산, 여기서 나온 직접 재료 구입 예산에서 기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직접 재료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직접 재료 소비 예산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죠. 예. 자, 그 다음. 자, 지금 말이 조금 더듬거립니다.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잠도 좀 제대로 못 자고 또 주위에 막 산만한 게 있다든지 해서 주로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조원가 부분에 예산은 직접 재료원가 계산하는 예제가 교재에 보면은 163페이지에 예제 5-3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얘기하자 그러면 요 예제 5-3을 한번 쭉 훑어볼 적에 164페이지를 보면 164페이지 풀에 보면 제품의 목표 생산량
직접제를 A 해가지고 190 단위가 나옵니다. 190 단위. 왜 190 단위가 나왔는가? 여러분들은 조금 당황해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 강의 내용을 한번 이 리마인드 해보면 이 190 단위는요. 우리가 단기에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이 200개였습니다. 200개고 그죠? 200개인데 우리 예제 5-3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9월 1일 현재의 실제 재고량이 제품이 30단위가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실제 재고가 이후된 게 30개가 있으니까 200개에서 30개를 차감하면 170개가 되죠. 170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번 달 말 9월 30일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재고량은 20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 목표 재고량만큼 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200단위에서 실제 재고량 이후 받은 거 30단위를 빼면 170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 재고량 20단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0 하게 되면 190단위가 나온다는 거.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기초 플러스 당월 마이너스 기말 재고 요 원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 다음 제조원가의 3요소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를 예산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자, 직접 노무원가를 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1시간당 임률이 있습니다. 우리 생산직 근로자가 일을 할 적에 1시간당 평균적으로 얼마씩 인건비가 지불되더라 하는 시간당 임률이 나옵니다. 요 임률하고 인건비하고 시간당 임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률 1시간당 인건비는 얼마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 시간당 임률 곱하기 목표 생산량에 필요한 직접 노무 시간을 곱해주면 직접 노무 원가의 예산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목표 생산량에 필요한 직접 노무 시간은 제품의 단위당 제품 한 개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2시간이다. 그리고 제품의 목표 생산량이 100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시간이고 목표 생산량이 100개면은 2000시간이 들어간다. 그죠? 100개 곱하기 20 하게 되니까 그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 곱하기 임률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직접 노무원가 예산은 그죠? 2,000,000원이 되는 것이죠. 2,000,000원. 이것도 우리 예제 교재에 보면은요. 164페이지 예제 5-4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이 강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